어느 정도 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오늘 고리 알고리즘 스터디 7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인데요.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또는 자료구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프라는 거는 어떤 정점과 간선, vertex와 엣지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예요. 정점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조직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노드와 노드 사이에 어떤 간선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리 같은 경우도 그래프의 일종인 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트리와는 달리 그래프는 정점마다 간선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으며 루트 노드,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리라는 개념이 그래프에 속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나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친구들과 관계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하철 노선도가 있는데 어떤 역들이 각각이 노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점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어주는 철도가 결국은 엣지, 간선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점, vertex라고 하죠. 노드라고도 하면서요. 정점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뭐 사람이면은 사람 이름 같은 거를 저장해 놓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인트형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선, 링크라고도 하며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위에 그래프를 보면 0번 그래프는 1번, 2번, 3번 그래프와 간선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0번 그래프는 1번, 2번, 3번 정점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접 정점이라는 게 있어요. 인접 정점은 간선에 의해 연결된 정점으로 여기 위에서 보면은 하나 간선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이러한 정점들을 인접 정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0을 기준으로 1과 2와 3은 인접 정점이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단순 경로라는 건데요. 경로 중에 반복되는 정점이 없는 것. 예를 들어 0에서 1로 가고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는 이러한 경로는 어, 반복되는 정점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단순 경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차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어, 무방향 그래프, 양방향 그래프,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차수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자신과 연결된 노드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0 같은 경우는 1과 2와 3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수가 3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진출 차수와 진입 차수 같은 경우는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서 다른 노드로 뻗어가는 간선들의 개수, 그리고 진입 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외부의 노드에서 자기 자신한테 들어오는 이러한 간선들의 개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배한 그래프에서는 진출 차수와 진입 차수를 더한 값을 2로 나눈 값이 결국은 차수가 되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보면요. 0을 기준으로 보면
1번, 2번, 3번으로 진출 차수가 있고요. 그리고 1번에서 0번으로 가는 진입 차수 하나, 2번에서 0번으로 가는 진입 차수 하나, 3번에서 0번으로 들어가는 진입 차수. 이렇게 총 3개가 있어서 총 6개가 있죠. 이걸 나누기 2를 하면은 결국 이 무방향 그래프에서의 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접행렬입니다. 인접행렬은 그래프의 노드를 2차원 배열로 만든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1번 노드부터 6번 노드까지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로우들과 컬륨들의 값이 이렇게 1,1이면은 1과 1은 관계가 없다라고 0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사실 보시다시피 리플렉시브한 그런 엣지가 없잖아요. 근데 1번과 2번, 3번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1,2와 3은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 1,2와 3에 1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는 것들은 다 0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인접행렬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노드를 2차원 배열로 만든 것이고 완성된 배열의 모양은 1, 2, 3, 4, 5, 6의 정점을 연결하는 노드의 다른 노드들이 인접 정점이라면 1 아니면 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돼 있으면 1, 연결돼 있지 않으면 0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요, 인접 리스트 방식인데요. 인접 리스트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프의 노드들을 리스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C++에서는 벡터를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똑같은 건 뭐냐면 주로 정점의 리스트의 배열을 만들어 관계를 설정을 해줌으로써 구현을 합니다. 즉 여기 있는 각각 1, 2, 3, 4, 5, 6은 각각의 정점들인 거죠. 1, 2, 3, 4, 5, 6. 그리고 이것 1번과 연결되어 있는 이 네모난 박스들은 결국 1번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노드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1은 2와 3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2, 3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1번, 3번, 4번과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1, 3, 4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정점의 리스트 배열을 만들어 관계를 설정해 줌으로써 구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우선 인접 행렬 같은 경우 장점은요. 2차원 배열 안에 모든 정점들의 간선의 정보를 담기 때문에 배열의 위치를 확인하면 두 점에 대한 연결 정보를 조회할 때 상수 시간의 시간 복잡도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1번과 3번이 관계가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1,3에 어떤 값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즉 1,3을 보면 1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상수 시간 내에 1과 3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현이 비교적 간편합니다. 네, 그냥 배열 2차원 배열 하나만 선언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게 모든 정점에 대해 간선의 정보를 대입해야 하므로 O(n) 제곱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우선 초기화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1과 2, 1과 3, 1과 4, 1과 5, 1과 6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각 노드들마다 n번씩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n제곱이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2차원 배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공간이 낭비가 됩니다. 그쵸? 저희가 원하는 거는 1번 노드와 어떤 노드들 간의 관계가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00000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낭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정점들의 연결 정보를 탐색할 때 On의 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정점과 정점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주어지면은 보시면 1번과 2번이 관계가 있다 하면 1번 이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2를 추가를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 즉 엣지가 n개가 주어진다라고 할 때 n개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의 낭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쵸? 인접 행렬 같은 경우는 n 제곱개만큼이 필요했었지만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선, 그러니까 연결 관계가 있는 것들로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좀 더 메모리 효율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접 리스트의 단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두 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인접 행렬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 인접 행렬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느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자체가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번이 5번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 2, 3, 4 이만큼을 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로 넘어가고 1에서 2로 넘어가고 2에서 4로 넘어가고 4에서 5로 넘어가는 이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이만큼 여기서는 뭐 4가 걸리지만 뭐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n만큼 걸리는 거기 때문에 탐색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현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몇 번 해보면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이제 대표적인 거는 무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예요.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노드와 이 노드 사이에 방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드와 이 노드가 이쪽 방향으로는 갈 수 있지만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는 갈 수가 없다. 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와 방향 그래프가 있고요. 또 가중치 그래프도 있습니다. 가중치 그래프란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갈 때 1만큼의 코스트가 필요하다. 또는 이 노드에서 이 노드로 갈 때 이만큼의 코스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중치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엣지에다가요. 그리고 완전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각각의 노드들마다 서로에게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그러한 그래프를 이제 완전 그래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좀 신기한 성질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네, 아까 4개의 노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노드들이 서로에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겠죠. 네. 근데 요거를 잘 살펴보면은 이게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게 하나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경우,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경우,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경우 총 지금 3가지가 있죠.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경우, 2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경우 플러스 2가지가 있죠. 그리고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경우 플러스 1가지가 있죠. 즉 4개의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그마 K,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3이 되는 거고, 뭐 10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엣지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기한 그런 성질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탐색을 해야겠죠. 이제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와의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지하철 노선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역에서 저 역까지 가는 초단 거리는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DFS, 깊이 우선 탐색과 그리고 BFS, 너비 우선 탐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정점에서부터 그래프에 존재하는 모든 정점들을 모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그래프 탐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 그러니까 DFS죠. DFS는 우선 보시다시피 깊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정점으로부터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 깊이 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 이전 정점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순회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재기호출을 사용을 하거나 스택을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BFS 같은 경우는 시작 정점을 방문한 후 시작 정점에 인접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접한 모든 정점을 방문을 한 후에 시작 정점에 인접한 모든 정점을 우선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Q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죠. 그래서 탐색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은 A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깊이 우선이기 때문에 B로 들어가고요, D로 들어가고요, H로 들어가고,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재규함수에서 리턴을 해주고 다시 연결되어 있는 I로 들어가고, I에서 더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리턴하고 다시 리턴하고 이런 식으로 깊이를 우선으로 탐색하는 것을 DFS라고 합니다. 재기를 통해서 주로 많이 구현을 하죠. 그리고 BFS 같은 경우는 A가 시작 지점이라고 했을 때 A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B를 방문하고요, C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A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Q에다가 집어넣어주면은 B가 먼저 들어가고 C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DQ를 해주면은 B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B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또 Q에다 집어넣어줍니다. D, E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와 연결되어 있는 거를 또 Q에다 집어넣어줘야겠죠. F, G 이런 식으로 Q에다 집어넣고 다시 팝을 한 다음에 그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을 방문하는 거를 이제 BFS라고 하죠.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 visited bear를 만들어야 돼요. BFS든 DFS든. 왜냐하면은 탐색이라는 것은 정확히 한 번씩만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sited bear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접 리스트로 이 그래프를 구현을 해놨는데요. 보시면 DFS는 int x라는 파라미터를 받고 현재 이 x가
이제 방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visited x는 참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방문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방문을 했으니까 출력을 한번 해주네요. cout x 이렇게. 그 다음 이제 for문을 통해서 그래프 x와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싹 봅니다. 봤을 때 이제 int y는 그래프 xi, 그러니까 그래프 x와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노드가 이제 y라는 거죠. 그래서 이 y가 만약 방문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제귀 함수를 통해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깊이를 우선으로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DFS고요. 잘렸네요. 코드인데 BFS 코드 같은 경우는 Q를 사용해서 구현을 한다 했죠. BFS 같은 경우를 보면은 Q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 Q에다가 시작 정점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정점은 이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표시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 Q가 빌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건데요.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 이제 아까 시작 정점을 넣어줬으니까 그 시작 정점을 이제 팝을 해줍니다. 그래서 x에다 그 시작 정점을 넣어주고요. x를 출력을 해줘요. 그 다음 이 x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정점들을 q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int y는 grep xi라고 해서 만약 이 정점이 x와 연결되어 있는 정점 y가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q에다 집어넣어주고 방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얼마만큼 반복을 하느냐, x와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BFS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DFS와 BFS라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DFS와 BFS로 탐색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래요. 단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정점 번호가 작은 것을 먼저 방문하고 더 이상 방문할 수 있는 점이 없는 경우는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정점 번호는 1번부터 n번까지다 라고 나와 있네요. 첫째 줄에 정점의 개수와 간선의 개수 m, 탐색을 시작할 정점의 번호 v가 주어지고 다음 m개의 줄에는 간선이 연결하는 두 정점의 번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두 정점 사이에 여러 개의 간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입력으로 주어지는 간선은 양방향 그래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A 노드와 B 노드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구현 문제예요. 여기 있는 DFS와 BFS 코드를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이론과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최단거리 알고리즘들이 그중 가장 유명한 예고요. 뭐 플러드필은 BFS를 통해서 구현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고, 다익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정점으로부터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해주는 알고리즘이고요. 프라이오리티 큐를 사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이드 워셜 같은 경우는 모든 정점에서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해주는 알고리즘이고, 이 같은 경우 특징은 어떤 정점을 거쳐서 갈 수 있는지, 어떠한 정점을 거쳐서 갔을 때 더 빠르게 갈 수 있는지가 이제 좀 이 알고리즘의 핵심이고요. 벨만포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프 안에 음의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해 줄 수도 있고, 음의 사이클이 있는 경우 판별을 해주고 그때 최단 거리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A스타 같은 경우는 다이크스트라에 조금 더 뭐랄까요, 다이크스트라와 조금 코드가 굉장히 밀접해요. 밀접한데 조금 더 확률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고요. SPFA 같은 경우도 벨만 포도와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A스타와 SPFA는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이에요. 그 다음 토폴로지컬 소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상정렬. 이러한 것도 있고, 어떠한 경로를 찾는 문제, 해밀턴 경로를 찾는 문제, 그리고 웹판원 문제,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MST, 미니멀 스패닝 트리를 찾는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프림 알고리즘, 그리고 분리집합을 찾는 그러한 알고리즘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클러스터링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그래프 이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래프 이론은 솔직히 외우기만 하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문제는 DFS와 BFS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고, 이 DFS와 BFS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00주 문제를 보시면은 아마 DFS와 BFS 관련된 문제들만 주구장창 나올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한번 다 풀어봐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그래프 이론을 토대로 최단거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실 분들은 나가주셔도 돼요.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